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2,972, 조만간 3,000포인트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증시 상장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승하고자 하는 유보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기본적으로 60조 이상의 예치금들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계는 조만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고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없이 수령으로 빠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모스크바의 푸틴, 절대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헤게모니 속에 중동 질서가 상당히 어지러워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조만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료되면서 관세 및 피토류 등의 문제들도 해결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 18일 FOMC 금리가 동결된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발언들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 질서가 또다시 어지럽지만 국내 증시는 이와 상관없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뱅크가 주관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파트너였던 NH투자증권의 신규 삼성증권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국계 주관사는 패스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뱅크의 상장으로 인터넷뱅킹 관련주가 지금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또다시 상장의 문을 두드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재 카카오뱅크 상태를 보았을 때 K뱅크의 장외 주식 가격은 높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나무 업비트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 S25 엣지의 업비트 익스클루시브, 즉 특별화된 한정판을 판매할 정도로 이 2030 세대의 가상자산의 폭풍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신가상자산 시장으로 열리면서 더욱더 많은 2030 세대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서 이 두나무 업비트와 최적화된 갤럭시 엣지와 함께 연동되어 있는 새로운 상품까지 보일 정도로 시장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메스, 보시 등과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설립된 서울 로보틱스가 상용용 B2B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고, 국내에서 자율주행 상용에 성공한 기업은 유일하게 서울 로보틱스 딱 하나입니다. 18개국에 직접 수집한 데이터세트와 오픈소스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구축한 알고리즘이 성공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주권 발행을 드디어 단행했죠. 서울 로보틱스의 계약 관계가 가시화되면서 아마 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이죠. 상승 신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코인이 12시간 내에 이른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빗썸이요. 근데 빗썸이 비상장 주식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앞 방송이라든가 여러 방송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TNT죠. 부상진자가 5월 25일까지는 현재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M2NT의 배고픔의 유상증자 및 또는 존슨홉킨스와 계약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M2NT의 성장성,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주 공모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기업이 25개, 신규 청구죠. 세레신, 페레키스죠. 증권 신고도 제출기업이 11개입니다. 수혜측이 3개가 있습니다. 뉴 AI, 사이닉 솔루션, NRB가 수혜측 3개가 남아있고요. 공모 청약이 1개가 남아있는 GMFC 생명과학이죠. 6월 19일과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눈여겨볼 주식은 이 공모주 시장에도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공모주 일정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장외주식 시장 한번 보죠. 여전히 두나무가 상당히 거래를 유발하면서 현재 순위를 지키고 있지만 가격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기간에 대량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지켜보시고 편입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K뱅크가 7,200원까지 앞서 말한 주관사 선정을 발표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적으로 K뱅크는 좀 더 높은 가격이다. 지금 장외 가격이 보수적 관점 필요하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서
일선 액면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엔지니어를 6년 전에도 추천해드려요. 그 당시 추천 시점이 3만 원이었고 10만 원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10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3만 원대까지. 상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내려왔고, 기본적으로 현대차 경권 승계자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례적으로 재무전문가 출신을 사령탑에 앉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전문가를 선정하면서 그 회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재무전문가의 등판을 두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실적 개선을 통한 밸류업을 계획했다는 해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면 기업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아가 2023년 연결기도 매출 99조 8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이었죠. 전년 대비 15%, 6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호시적을 바탕으로 2024년도 결상 배당 총액이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는 지난해 11월 주사장의 선임과 맞물려 해외 프로젝트 손실분에 대한 빅베스를 단행하면서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고 도약의 신호탄을 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빅베스를 통해서 한 1조 원 가까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죠. 세종 안산 고속도로 붕괴를 포함한 3건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대 엔지니어링이 매수 찬스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상승 기로를 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는 비상장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정의선 회장이 반드시 상장으로 입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 정말 낮다. 유튜브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인 관심의 주식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3만원대 추천을 단행했고 10만원대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고 다시 3만원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좋을 때보다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털어내는 이 시점이 이 주식의 또 다른 상승의 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장외 주식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좋은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